깨진 백 자조각 따위가 뭐라고. 양반들은 종년 이 놀이개를 보며 코웃음을 쳤지요. 그런데 단 한 사람, 그 고을에 새로 들어온 어떤 사내 많은 그 깨진 백 자조각을 보는 순간 들고 있던 잔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사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지요. 천한 종년이 품은 깨진 조각 하나에 어찌하여 점잖은 사내 가그토록 넋을 잃었을까요? 그리고 이 깨진 백 자반 쪽에는 대체 어떤 사연이 숨어 있었던 것일까요? 야담 조선이 이야기 가 계속되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자, 오늘도 기막힌 옛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땅 상주고을에 한 시성을 가진 양 반집이 있었습니다. 집은 크고 넓은 논밭을 거느린 제법 횡세하는 가문이었지요. 소슬대문 안으로 들어서면 넓은 마당이 펼쳐졌고 행랑채 가줄지어 늘어서 있었으며 곳간에는 곡식이 그득히 쌓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두고 상주에서 손꼽는 부잣집이라며 부러워했지요. 그러나 그 넓은 집 안에서 가장 낮은 자리, 부엌과 외양간으로 가며 종으로 살아가는 한 처녀가 있었으니 이름을 초련이라 하였습니다. 초련은 올해 18이었습니다. 행색은 초라하고 손끝은 갈라졌으나 흙먼지를 뒤집어 쓴 얼굴 아래로 드러나는 이목구비는 어딘지 모르게 맑고 고왔지요. 종으로 팔려온 지 어느덧 10년, 초련은 새벽별이 채지기도 전에 일어나 물을 깃고 불을 지폈으며 해가 저물어야 겨우 외양간 한켠에 몸을 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초련을 두고 수군거리는 까닭은 따로 있었지요. 바로 초련이 늘 몸에 지니고 다니는 깨진 백자 한 조각 때문이었습니다. 초련은 낡은 무명천에 깨진 사기 조각 하나를 고이 싸서 가슴팍에 품고 다녔습니다. 일을 할 때도, 매를 맞을 때도, 잠을 잘 때도 그 조각만은 결코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지요. 손바닥만 한 그 조각은 본디 무엇이었는지 반쯤 깨져나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깨진 단면이 통 이처럼 들쭉날쭉한 것이 마치 무언가와 꽁만 물리기를 기다리는 듯 했지요. 사람들은 그런 초련을 두고 실성한 종년이라 비웃었습니다. 저 종년이 깨진 사기 조각을 끈부치처럼 품고 다닌다지 뭐야. 우물가에 모인 아낙들이 혀를 차며 말했지요. 어디서 주워온 건지 원, 미친 개지 미친 개야. 어떤 이는 초련 이양 반대 귀물을 몰래 깨뜨리고 그 조각을 숨긴 것이 아니냐며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초련은 누가 무어라 하든 입을 꾹 다물고 묵묵히 제일만 했지요. 그 조각이 무엇인지, 어디서 온 것인지 초련은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초련을 부리는 주인은 한참봉이라는 자였습니다. 한참봉은 재물에 밝고 인색하기로 상주에서 모르는 이가 없었지요. 종을 부리되 먹이는 것은 아까워했고 일을 시키되 품삯한 푼 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한참봉이 한 방마님 또 한 모질기 가난 편 못지않아 초련이 조금이라도 손을 늦추면 보로령을 내렸지요. 이천한 것이 또 게으름을 피우는구나. 마님은 회초리를 들어 초련이 종아리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그래도 초련은 신음한 번내지 않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지요. 초련이 이 집에 팔려온 것은 8살 되던 해였습니다. 그 전이 일을 초련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지요. 본디 초련이 집안은 한미 하나마글을 읽는 선비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강직한 분이었으나 세상이 그 강직함을 받아주지 않았지요. 억울한 모함을 받아오게 갇히고 가사는 풍비박산이 났으며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몸져 누웠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초련에게는 2살 터울이 오라비가 하나 있었지요. 이름을 초석이라 하였습니다. 집안이 무너지던 그날을 초련은 꿈에서도 잊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마저 옥에서 소식이 끊긴 뒤 어린 남매는 하루아침에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지요. 친척이라는 자들은 등을 돌렸고 빚쟁이들은 남매를 나누어 팔아빚을 받아내려 했습니다. 남매가 뿔뿔이 흩어지던 그날 오라비 초석은 10살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누이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지요. 초련아, 우리 가비록 지금은 헤어지지만 내 반드시 너를 찾으러 올 것이다. 초석은 품에서 백자 필통 하나를 꺼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가생전에 가장 아끼던 물건이었지요. 푸른 빛이 도는 고운 백자 필통이었습니다. 초석은 그 필통을 떼돌에 내리쳐 둘로 쪼갰습니다. 그러고는 한 조각을 째가 품고 나머지 한 조각을 누이 손에 쥐어 주었지요. 이것을 지니고 있거라. 훗날 내가 너를 찾으러 오거든 이 깨진 자리를 맞추어 서로를 알아보자꾸나.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조각만은 잃어버리지 말거라. 알겠느냐? 어린 초련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라버니, 꼭 오셔야 해요. 꼭이요. 초석은 눈물을 삼키며 누이를 꼭 안아주었지요. 그리고 두 남매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초석은 어디론가 팔려가고 초련은 상주의 한 참봉댁으로 팔려왔지요. 그날 이후 10년 동안 초련은 오라비 이 소식을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지요.
그러나 초련은 단 하루도 오라비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깨진 백 자조각을 품에 안고 언젠가 오라비가 찾아올 그날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요. 초련아, 너는 어찌하여 그 깨진 조각을 그리도 품고 사느냐? 한 번은 같은 처지의 늙은 종복이 딱 한 듯 물었습니다. 그러나 초련은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말끝을 흐릴 뿐이었지요. 그저 소중한 것이어서요. 초련은 제 사연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행여 그 말이 새어나가 오라비를 찾는 일에 해가 될까 두려웠고, 또한 천한종이 신세로 무너진 양반가의 딸이었음을 드러내듯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었기 때문이지요. 초련은 모든 것을 가슴에 묻고 묵묵히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봄이었습니다. 상주고 올해 새로운 영감이 부임해 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이번에 오는 영감은 나이 가젊고 강직하며 백성 이어구람을 살피는데 남다른 데가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한참봉은 그 소문을 듣고 심사가 편치 않았지요. 한참봉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동안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불려온 이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이 논밭을 헐값에 빼앗고 빚을 미끼로 양민을 종으로 삼고 관아 이하전들과 결탁하여 세금을 빼돌리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지요. 새영감이라는 자가 어떤 이인인지 모르겠구나. 한참봉은 사랑방에 앉아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곁에 있던 청직이 가굽실거리며 대답했지요. 나리,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현감이 새로 온들 날이 유의세를 어찌하겠습니까? 관아 이하전들이 모두 날이 손안에 있는데 말입니다. 한참봉은 그래도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직한 영감이라는 말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참봉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새 영감이 부임이 제 집안을 송두리째 뒤흔들 운명 의술의 바퀴를 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지요. 새 영감이 부임하던 날, 고을은 온통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관아 앞에는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한참봉을 비롯한 고을 이유지들도 영감을 맞이하러 나섰지요. 한참봉은 새 영감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귀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비단 과곡식, 그리고 은자까지 두둑이 챙겨갔지요. 새 영감 이완심을 사두면 제 부정한 행실 도덮을 수 있으리라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새 영감이 관아에 도착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영감은 과연 소문대로 젊고 풍채 가당당한 사내였지요. 나이는 28쯤 되어 보였고 눈빛이 맑으면서도 서리빨 같은 데가 있었습니다. 고을 이유지들이 차례로 나아가 인사를 올렸고 한참봉도 그 틈에 끼어 허리를 굽실거렸지요. 소인은 이 고을에 사는 한참봉이라옵니다. 현감날이 이 부임을 진심으로 경하드리옵니다. 새 영감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한참봉이 굽실거리는 모습을 꿰뚫어보는 듯 날카로웠지요. 그날 저녁 한참봉은 새 영감을 제 집으로 초대하여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현감 이완심을 사르는 속셈이었지요. 한참봉 댁 마당에는 화려한 잔치상이 차려지고 풍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종들은 분주이어가며 음식을 나르고 술을 따랐지요. 초련도 그날만큼은 부엌에서 잔치 음식을 차리는 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무거운 상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우고 쉴 틈 없이 마당과 부엌으로 갔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초련이 술상을 받쳐들고 마당을 가로지르는데 품에 안고 있던 무명천이 그만 느슨하게 풀리고 말았습니다. 그 속에 숨겨두었던 깨진 백 자조각이 햇빛 차례로 살짝 모습을 드러냈지요. 마침 상석에 앉아있던 새 영감의 시선이 무심코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현감이 얼굴이 돌처럼 굳어버렸지요. 현감은 들고 있던 술잔을 그대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술잔이 깨졌고 잔치마당이 일순 조용해졌지요. 현감날이 어찌 그러십니까? 한참봉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러나 새 영감은 한참봉이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 했지요. 현감이 두 눈은 오직 초련이 품에서 드러난 그 깨진 백 자조각에 못 박힌 듯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현감이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천한 종년이 품은 깨진 사기조각 하나에 점잖은 현감이 어찌하여 그토록 넋을 잃었던 것일까요? 여봐라. 새 영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저 처녀를 이리 데려오너라. 한참봉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요. 현감날이 저것은 한 나천한 종년이옵니다. 어찌 그런 것을 현감 앞에 데려오라 하지 않느냐? 현감이 목소리에 서늘한 기운이 서리자 한참봉은 그제야 황급히 종을 시켜 초련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초련은 영문도 모른 채 현감 앞으로 끌려 나왔지요. 가슴은 두 방망이 질치고 있었습니다. 행여제 가무슨 잘못을 저질러 벌을 받는 것은 아닌가 싶어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새 영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초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내가 품고 있는 그 조각
내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 초련은 훔친 놀라 조각을 더욱 깊이 품었습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초련이 완강한 태도에 한 참봉이 불호령을 내렸지요. 이 천한 것이 감히 현감날이 이 말씀을 거역하느냐? 어서 내놓지 못할까? 그러나 세영감은 한 참봉을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그러고는 한층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물었지요. 두려워 말 거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조각을 한번 보고 싶을 뿐이다. 부탁이다. 현감이 간곡한 목소리에 초련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이 사람에게만은 보여주어도 될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들었지요. 초련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 의무명천을 풀어 깨진 백자조각을 꺼냈습니다. 세영감은 그 조각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러더니 이 내제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놀랍게도 그건 역시 깨진 백자조각이었지요. 현감은 두 조각이 깨진 단면을 천천히 맞대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토미처럼 들쭉날쭉하던 두 단면이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빈틈없이 꼭 맞물렸습니다. 두 조각이 합쳐지자 푸른빛이 도는 고운 백자필통 하나가 온전한 모습을 드러냈지요. 세영감이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현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초련을 불렀지요. 초련아, 초련이 아니냐? 그 순간 초련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제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초련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세영감이 얼굴을 올려다보았지요. 그러고는 떨리는 입술로 물었습니다. 어찌 제 이름을? 설마 오라버니이십니까? 세영감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다. 내 오라비 초석이다. 내 너를 찾으러 왔다. 10년 만에 드디어 너를 찾았구나. 초련이 눈에서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두 남매는 잔치 마당 한가운데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통곡했지요. 10년 이 그리움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넋을 잃었지요. 천한종년인 줄로만 알았던 초련이 사실은 세연감이 친누이였다니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놀란 이는 바로 한참봉이었지요. 한참봉이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종으로 부리며 매질하고 학대했던 그 처녀가 새로 부임한 현감이 친누이였다니. 한참봉은 두 다리 가우들거려 제대로 써있지도 못했지요. 세연감 초석은 누이를 끌어안은 채 그동안 이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10년 전 헤어진 뒤 초석은 한 늙은 선비 집에 팔려갔다고 했지요. 다행히 그 선비는 마음이 여진 사람이라 초석을 종이 아니라 양아들처럼 거두어 주었습니다. 초석이 총명함을 아깝게 여긴 선비는 그에게 글을 가르쳤고 초석은 밤낮으로 학문에 정진했지요. 그렇게 10년, 초석은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헤어진 누이를 찾는 것이었지요. 초석은 벼슬에 오른 뒤에도 단 하루도 누이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풀어 전국 방방곡곡을 수소문했지요. 그러나 초련 이행방은 좀처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석은 상심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지요. 그러던 차에 상주 영감자리 가비자 초석은 자청하여 이 고을로 내려왔습니다. 어쩌면 누이가 이 근방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하늘이 도왔는지 부임 첫날 한 참봉댁잔치에서 10년을 찾아 헤매던 누이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누이가 품고 있던 깨진 백자조각 덕분에 말이지요. 오라버니, 저는 날마다 오라버니가 찾아오실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초련이 울먹이며 말했지요. 이 깨진 조각 하나를 품고 언젠가 오라버니가 이 깨진 자리를 맞추러 오시리라 믿으며 10년을 버텼습니다. 사람들이 미친 종년이라 손가락질해도 저는 이 조각만은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초석은 누이의 갈라진 손을 어루만지며 오열했습니다. 미안하다, 초련아. 내 너를 이런 고생 속에 홀로 두었구나. 이제 다 끝났다. 내 너를 다시는 이런 곳에 두지 않으마. 그러나 이후는 한 재회의 이면에서 한참봉이 가슴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참봉은 이제껏 제가 초련에게 저지른 온갖 악행을 떠올렸지요. 먹이는 것을 아까워하고 사소한 일에도 매질하고 한겨울에도 호토탄 벌로 외양간에서 재웠던 일들, 그 모든 것이 현감이 누이에게 저지른 짓이라 생각하니 한참봉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만약 현감이 이 일을 문제 삼는다면 제 목숨은 물론이고 집안 전체 가풍비박산 날판이었지요. 한참봉은 황급히 현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감날이 이 누이님을 몰라 뵙고 그동안 소인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너그러 용서하여 주십시오. 소인이 몰랐사옵니다. 정녕 몰랐사옵니다.
한참 봉은이 말을 땅에 찌으며 빌었지요. 새영감 초석이 눈빛이 서리빨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초석은 한참 봉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지요. 네가 몰랐다 하나 설령 내 누이가 아닌 다른 종이었다 한들 그리 학대해도 좋았더란 말이냐?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은 내 죄가 어디 내 누이 하나에게만 국한된 것이겠느냐? 한참 봉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새영감은 그 자리에서 한참 봉 이제를 낱낱이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초석은 부임한 뒤로 남몰래 한참 봉 이행시를 조사하고 있었지요. 강직한 영감답게 고을에서 원성이 자자한 한참 봉이 부정을 그냥 넘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초석은 이미 한참 봉이 남이 논밭을 빼앗고 양민을 불법으로 종으로 삼고 세금을 빼돌린 증거들을 상당 부분 확보해 둔 터였지요. 다만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집에서 10년을 찾아 헤매던 누이를 만났으니 이는 하늘이 한참봉 이제를 벌하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봐라. 한참봉을 당장 포박하라. 새영감이 명이 떨어지자 함께 온과 나이 장교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한참봉을 오랏줄로 묶었습니다. 한참봉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쳤지요. 현감나리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나 초석은 추상 같은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네가 내 누이를 종으로 부릴 때 한겨울 외양간에서 떨게 할 때 단 한 번이라도 자비를 베푼 적이 있더냐? 내가 양민이 재산을 빼앗고 종으로 삼을 때 그들이 흘린 눈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더냐?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늘이 이치니라. 한참봉은 결국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그동안 한참봉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억울하게 종이 되고 갖은 수탈을 당했던 고을 사람들이 하나둘 관아로 몰려와 증언을 했지요. 한참봉 이제는 산처럼 쌓였습니다. 새영감은 법에 따라 한참봉이 부정하게 모은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본래 주인들에게 돌려주었지요. 빼앗긴 논밭은 제 주인을 찾아갔고 억울하게 종이 되었던 양민들은 모두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한참봉 자신은 무거운 형벌을 받아오게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요. 한때 상주에서 손꼽던 부잣집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통쾌해 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한참봉이 위세에 눌려 숨죽이고 살았던 사람들이라 그 통쾌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세상에 한참봉이 저리 될 줄이야. 하늘이 무심치 않았어. 그리고 그 천한 종년 이영감이 누이였다니 참으로 세상 일은 알 수가 없구먼.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특히 그동안 초련을 미친 종년이라 손가락질했던 이들은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깨진 사기 조각 하나를 품고 다닌다고 비웃었던 그 처녀가 사실은 10년의 세월을 오롯이 견뎌낸 갸륵한 누이였음을 이제 알게 된 것이지요. 초석은 누이 초련을 데리고 관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누이를 정성껏 보살폈지요. 10년 동안 이고된 종살이로 상한 초련이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좋은 옷을 찌어 입히고 따뜻한 밥을 찌어 먹이고 갈라진 손에 약을 발라주었지요. 초련은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천대받으며 살아온 터라 누군가 제게 이토록 다정히 대해주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지요. 그러나 오라비 잊은 심어린 보살핌 속에서 초련은 조금씩 제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오라버니, 저는 아직도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어느 날 초련이 조용히 말했지요. 행여의 꿈에서 깨어나면 다시 그 외양간으로 돌아가 있을 것만 같아 두렵습니다. 초석은 누이 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초련아,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지나온 그 모진 세월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하구나. 허나 너는 그 모진 세월을 견뎌냈고 끝내 너 자신을 지켜냈다. 이 깨진 백 자조각 하나로 말이다. 초석은 온전히 맞춰진 백자 필통을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지요. 아버지께서 가장 아끼시던 이 필통이 결국 우리 남매를 다시 이어주었구나. 두 남매는 함께 부모님이 산소를 찾았습니다. 비록 세상을 떠나셨지만 부모님께 이 재회를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초석은 부모님이 묘 앞에 엎드려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불효자 초석이 누이를 찾았습니다. 10년 만에 이렇게 남매가 다시 만났으니 부디 하늘에서 남아 기뻐해 주십시오. 초련도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께 절을 올렸지요. 봄바람 이산소 위 풀잎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부모님이 남매 이재회를 축복해 주시는 듯 했지요. 세월이 흘러 초련은 좋은 운철을 만나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미한 양반가의 딸로 태어나 종으로 전락했던 초련이었지만 이제는 당당한 영감 이누이로서 제자리를 되찾은 것이지요. 초석은 누이 이혼례를 성대히 치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누이 가시집 가는 날 온전히 맞춰진 백자 필통을 혼수로 딸려보냈지요.
이것은 우리 남매를 다시 이어준 귀한 물건이다. 부디 소중히 간직하거라. 초련은 그 필통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깨진 채로 10년을 품어온 그 필통이 이제는 온전한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함께하게 된 것이죠. 새영감 초석은 그 뒤로도 고우러질게 다스렸습니다. 한참봉 같은 탐과 놀이와 토우드르럼 휘다스리고 억울한 백성의 사연을 정성껏 살폈지요. 백성들은 그런 초석을 두고 진영감이라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초석은 제 누이가 10년 이종살이를 견뎌낸 이야기를 결코 잊지 않았지요. 그래서 더욱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이 서름을 헤아렸고 함부로 사람을 천대하는 일이 없도록 고우를 다스렸습니다. 초련 또 한제 가격근 고초를 잊지 않고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따뜻이 보살피며 살았지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 가치는 무엇으로 정해지는 것일까요? 입은 옷의 화려함도 아니요 가진 재물이 많고 적음도 아닙니다. 천한종의 신세였어도 초련은 제 근본을 잃지 않았고 깨진 백 자조각 하나로 제 뿌리와 약속을 끝까지 지켜냈지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없인 여기던 이들은 끝내 부끄러움을 당했고 모진 세월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낸 이는 마침내 제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깨진 그릇 반쪽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 보였지만 그 반쪽을 버리지 않고 품은 마음이 끝내 나머지 반쪽을 불러온 것이지요.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람을 대하는 도리를 일러줍니다. 한참봉은 초련이 천한종이라 하여 함부로 학대했지만 그 천한종이 사실은 영감이 누이였지요. 우리가 함부로 없인 여기는 그 사람이 실은 어떤 귀한 인연으로 얽혀 있을지 누구도 알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 지위 가났다 하여 가진 것이 없다 하여 사람을 천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사람이 지녀야 할 참된 도리일 것입니다. 한참봉은 그 도리를 쪄버렸기에 끝내 제 죄의 대가를 치렀고 초석은 그 도리를 지켰기에 여진영감으로 칭송받았지요. 깨진 백자 한 조각을 품고 10년을 견딘 초련이 이야기는 그렇게 오래도록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모진 세월에도 꺾이지 않고 끝내 제 뿌리를 지켜낸 한 처녀의 갸륵한 마음, 그리고 헤어진 누이를 잊지 않고 끝내 찾아낸 오라비지 지극한 정, 그 두 마음이 만나 깨진 그릇이 온전히 하나가 되었듯 흩어졌던 남매도 다시 온전히 하나가 되었지요. 세상이 아무리 모질어도 진심으로 지켜낸 약속은 끝내 제 짝을 찾아 돌아오는 법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더 따뜻하고 기막힌 옛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야담조선이었습니다.